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주 세계 경제 대통령 연준 의장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을 연임시켰습니다. 파월은 연임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당일날 미국 2년 채권 수익률인데요. 파월이 연임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장 채권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으니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시장이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5일 날 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는데 때마침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CNBC에서는 연준이 더 강한 기조로 변할 것이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더 빨리 종료할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5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1%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3번 더 올려서 연 1.75%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김경민 교수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 23일 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기준금리가 연 1.5%일 경우에 집값이 최대 17%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내놨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까지 오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2주 연속 사자보다는 팔자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올렸지만 내년 말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학생들이 2년 만에 전면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서 좋아하고 있지만 학부형들이나 일부 여론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데 왜 굳이 학교를 보내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3만 명이 모였고 이탈리아에서도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이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5일 추수감사절이죠. 그때 고향에 돌아가고 또 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이게 되는데 코로나가 이로 인해서 재확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많은 사람들이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2배가량 더 전염력이 강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동을 통제하는 쪽으로 가야 할지 당국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에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죠.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대 급락을 했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인데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금선물 주간 차트인데 역시 지난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개월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3개월짜리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S&P 500 주가 차트 지난 일주일 그래프입니다. 역시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지난주 2.4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그래도 24% S&P 500 주가 지수는 상승한 셈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산이 하락하니까 반대로 달러 자산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주간 인덱스 차트인데요.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가장 안전 자산인 달러로 위기가 되니까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니까 우리 원화는 약해지고 있죠. 11월 8일이 전고점인데 달러당 1200원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1195원으로 전고점에 바짝 다가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 금요일 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했죠. 하지만 일본이나 홍콩 증시가 2% 넘게 급락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올 한 해 계속 횡보한 탓인지 1%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코스피 주가 지난주 금요일 차트입니다. 개장하자부터 계속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으로 보면 1.75% 코스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로 보면 전체적으로 0.2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올해 1월 초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자산이 다 빠져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전고점이 11월 11일 날 약 68,600달러 정도였는데 현재 그것이 하락해서 27일 날 54,800달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11월 들어서 반도체 주식, 특별히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19일자 기사인데요. 26일 날 금요일 날에도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주워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1번째 블랙 프라이데이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5일이 미국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쇼핑 시즌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증시, 예를 들면 S&P 500 지수는 지난 30년 동안 평균 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대략 23번 상승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2.27%,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2.53%, 그리고 소형주를 모아놓은 러셀 2000은 무려 마이너스 3.67%나 하락을 했습니다. 대세 하락이 올 때 먼저 이 소형주부터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히 미국 증시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러셀 2000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이유로는 새로운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특별히 미국 증시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1년 동안 부진했던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SK 하이닉스가 11월 들어서 거의 1조 원어치, 그리고 삼성전자를 0.8조 원어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금요일 26일 당일에도 외국인들은 총 1,800억 원어치 정도를 매도했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날에도 346억 원어치나 사모았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희망적입니다. 물론 조심을 해야겠지만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나타났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지만 그럭저럭 우리 인류가 잘 극복해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1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은 잠언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금요일 26일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자산시장 전체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이 끝나자마자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이렇게 크게 하락한 예는 1950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재물에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재물에 의지하는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